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연구원에 근무하는 장철순입니다. 제가 과기부에서 추진하는 연구개발특구나 강수특구의 지정, 선정, 평가에 참여하면서 강수특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저는 주로 이제 입지 쪽을 담당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전체적으로 나주 강수특구를 어떻게 활성화할 건지 그런 얘기들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크게 5가지인데요. 연구개발특구나 강수연구개발특구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건 변화 전망과 나주 강수특구 활성화 방안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강수특구나 연구개발특구는 R&DD를 통해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게 주요 목적이 되겠고요. 특구법 제2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기술 창출이나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지정된 지역이 연구개발 특구이거나 강수특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개발을 통해서 생산된 여러 가지 기술을 이전해주고 이전된 기술을 가지고 사업화하고 이런 사업화를 통해서 활성화되면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선순환 혁신 클러스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연구개발 특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연구개발 특구를 통해서 활성화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5개의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돼 있고 그와 함께 이제 새롭게 3년 전부터 시작된 게 이제 강수 연구개발 특구인데요. 이 강수 연구개발 특구는 기술 핵심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고밀도의 집약 공간, 특히 연구개발 특구가 너무 이제 과다한 그런 측면을 감안해서 그런 문제점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게 강수 연구개발 특구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술 핵심 기관은 이제 연구개발과 기술 사업화가 가능한 그런 공공 연구 기관이 될 거고, 그와 함께 배우 공간,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과 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자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강수 연구개발 특구입니다. 그래서 기술 핵심 기관과 배우 공간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겠다. 클러스터 육성 차원에서 그래서 2km 이내에 기술 핵심 기관과 배우 공간이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이제 강수 연구개발 특구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업에서 설명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강수 연구개발 특구는 크게 4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굴 및 연계, 그다음에 기술 이전 사업화, 강수 특구와 관련된 강수형 기술 창업 육성, 그다음에 강수 특구 특화 성장 지원, 이러한 크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세부적인 사업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모이셨던 게 이런 주요 사업 중에 하나로 아마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이신 강수특구와 관련된 분들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강수특구와 관련된 지원 사업이 뭔지를 좀 아시면 훨씬 더 유용한 이 정보를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강수특구와 관련된 사업의 내용들을 좀 아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개의 강수특구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나주 강수특구는 아까 설명에서 나왔던 것처럼 빛가람 혁신도시와 나주 혁신산업단지가 강수특구로 지정돼 있고요. 특히 이제 여기는 이제 전력 관련 분야에 특화된 그런 기업들을 육성하고자 하는 거고, 다행스럽게는 이제 여기가 혁신 도시이기 때문에 공공 연구기관이라든지 출연기관, 국가기관 등이 같이 모여 있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 이 2021년 10월에 270개사가 있는데 산업 구조를 보면 태양광과 관련된 기업이라든지 전력 기자재와 관련된 기업, 그다음에 ICT와 관련된 기업, ESS 등의 기업들이 이렇게 다양한 밸류 체인상에 있는 기업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현황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입주할 수 있는 공간, 사실은 기업들이 오고자 해도 이런 공간이 없으면 안 되는데 이런 입주 공간들을 많이 좀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빛가람 혁신도시에 즉시 입주 가능한 그런 공간들하고, 그다음에 나주 혁신산단 안에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들을 위한 공간들이 많이 지금 공급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이 나주 혁신도시, 나주 강수특구가 성장하는데 특히나 전력과 관련된 산업들이 성장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여건 변화 전망을 간단하게 좀 설명드리면, 앞으로는 이제 산업들이 이제 융복합화가 될 수밖에 없다. 전력 산업도 개통 산업이나 여러 가지 뭐 전력을 발전하는 산업들과 함께 그런 산업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급하는 그런 산업이 되려고 그러면 ICT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접목되는 그런 것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 간의 융복합화, 특히 제조업과 서비스의 융복합화가 앞으로 중요하게 대두될 거고, 또한 이 강서특구의 주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창업인데, 이러한 창업을 위해서는 공유 공간이라든지 창업 공간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공급에 있어서 현재 젊은이들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변화 트렌드를 갖다가 대응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1인 기업이 앞으로 많아질 거고, 프로젝트 경제라든지 플랫폼 경제가 많아지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공간을 어떻게 공급해 줄 건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탄소 중립 시대입니다. 저는 전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탄소 중립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은 전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아리백이라든지 탄소 국경, 이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결국은 이제 전력 산업 쪽에서 나와야 되는데, 나주에서 이러한 탄소 중립 시대에 맞는, 탄소 중립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탄생되고 연구 개발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차원에서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제 뭐 팬데믹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이 중국이라든지 소련의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GVC가 개편되고 있는데, 이러한 개편에 맞춰서 앞으로는 이제 글로벌한 그런 GVC보다는 지역 내라든지 국가 내에서의 GVC가 상당히 중요해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산업인 경우에도 국내에서 아니면 지역 내에서 이러한 밸류 체인을 어떻게 잘 극복해 줄 건지, 연결해 줄 건지가 아마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여건 변화 전망에 맞춘 사업 추진이 필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주 강서특구의 비전과 전략은, 이거는 올해 2022년 8월에 나주 강서특구가 발표한 자료에 나온 내용입니다. 저는 이 비전과 전략이 상당히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우선은 이 연구 개발을 통해서 그 가치화하는, 마켓으로 전환하는 그런 유망 기술의 사업화와 함께 전주기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혁신 성장 생태계를 조성해 주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의 이 추진 전략을 계속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걸 현실화하고 확대해 나가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를 통해서 기술 중심과 지속 성장과 전문 역량과 참여 소통을 하는 그런 나주 강서특구가 된다 그러면 글로벌 에너지 신산업의 허브로서의 역할 내지는 성장의 가능성은 충분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유망기술 사업화를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전주기 성장 지원은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에 혁신 성장 생태계 조성은 어떻게 할 건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망기술 사업화 부분인데요. 이 유망기술이 아무리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유망하다 하더라도 저는 지역의 특화 산업과 연계되지 않으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남이나 나주가 갖고 있는 지역의 특화 산업이 뭔지, 이런 특화 산업과 연계된 원천 기술을 사업하는 전략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물론 저 창업을 통해서 원천 기술을 사업하는 방안도 있겠지만 좀 더 원활하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화 산업과 연계된 원천 기술을 사업하는 그런 전략을 좀 만들어 감으로써 성과를 좀 높일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물론 잘 아시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원천 기술을 통해서 산학연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그러면 이를 통해서 기술 사업화가 되면 공동 비즈니스 같은 그런 모델을 만들어 감으로써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서 원천 기술이 사업화되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물론 뭐 계속 이런 노력은 해왔지만 이런 노력들은 지속될 필요가 있고 이러한 것들과 연계해서 타부처 사업들 과기부 사업뿐만 아니라 중기부 산업부나 이런 사업들과 연계된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주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술 창업의 활성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재원일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술 사업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다. 그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이라는 엔젤 투자자 등의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해줄 거냐. 물론 이제 한전이 자금을 가지고 성장을 할 수 있는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확대된 외부의 그런 자원을 좀 자금을 또 이끌어주는 그런 방안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겠고 특히 이 외국의 엑셀러레이터라든지 벤처 투자 이런 것들도 연계해 줄 필요가 있겠다. 저는 기술 창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어떻게 만들어 줄 거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가 기업의 어떤 특성도 잘 알고 그다음에 기술 창업화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제도라든지 프로그램도 가장 잘하는 게 저는 엑셀러레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을 어떻게 활성화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게 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에는 이제 이 강서특구를 육성하면서 물론 이제 기술 사업화에 중점을 뒀지만 많은 지역들에서는 기업 이전 내지는 유치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이전이나 유치를 하는 것보다 지역의 기업을 육성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지라고 해서 이코노믹 가드닝 개념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세 가지를 얘기한다 그러면 정보를 어떻게 제공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사용할 수 있는 대기업들에게 필요한 정보만큼을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그 역할이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인프라, 삶의 질의 물리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거래라든지 전반적인 삶의 질에 필요한 인프라를 어떻게 구축해 줄 거냐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고 활용할 거냐라고 하는 게 리틀톤의 사례에서 성공 사례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성해 줄 거냐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통합적인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겁니다. 기업이 유망 기술을 사업하기 위해서는 공간도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업무를 위한 공간이나 네트워킹을 위한 공간이나 식사와 휴식을 위한 공간도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세제와 금융 등의 지원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창업기업이 대기업에 연계할 수 있도록 하거나 외국의 창업이라든지 외국인들이 창업할 수 있거나 여성 창업을 도와주기 위한 활성화 프로그램 등이 같이 통합적으로 가주어야 이 기술의 사업화가 가능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전주기 성장 지원이 필요한데요. 기초연구부터 응용연구, 시제품 개발, 지속 성장하는 이런 단계별에 맞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기초연구를 통한 응용연구 내지 사업하는 과정에서 데스밸리를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 다음에 사업화가 어느 정도 성공한 이후에는 이제 다윈의 바다에서 어떻게 헤쳐나갈 건지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고 하면 우선은 R&D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 연구개발과 사업화가 유리되는 그러니까 제대로
사업화가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연구개발은 연구개발대로 하고 그 연구개발의 수요가 제대로 맞지 않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에서 연구하는 경우에. 그래서 이 연구개발을 하기 전에 기업들의 수요가 뭔지를 먼저 좀 파악을 하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려고 그러면 그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공동 자회사를 설립하는 그런 방안을 통해서 연구개발과 연계되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기술과 시장을 좀 연계할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공공기술을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그런 단계마다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그 고도화 작업을 좀 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스타트업이 어떻게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거냐. 그러려고 그러면 제품과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마케팅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그러려고 그러면 그 단계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제시해 놓은 거는 국가나 지자체가 제안하는 여러 가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나 엔젤 투자나 창업 패키지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제공하고 기반을 만들어 주자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어느 정도 이제 성장한 이후에 스케일업을 해야 되는데 엔젤 기업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 지원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재무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전략 등이 아마 중요해질 거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이쪽 분야의 전문가, 기술 전문가가 이 엔젤 기업으로 성장을 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재무 전략이라든지 마케팅 전략을 위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 주기에 만든 사업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기술 개발과 연계, 그 다음에 기술 이전 사업화, 성장 지원 이러한 전 단계의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세 번째 활성화 측면에서 중요한 것은 혁신 성장 생태계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혁신 생태계라고 하는 게 기업의 생산 활동이나 연구 개발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그 지원기관과 연구기관, 그 다음에 생산 기업들이 어느 일정 공간 안에서 만나서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집합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그 혁신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지식 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좀 구분해서 지식 생태계에서는 이 연구개발이라든지 지식을 창출하는 기관들이 어떻게 생산과 연계해서 만들어 줄 건지를 구축하는 그런 생태계가 필요할 거고, 비즈니스 생태계는 제조 전 단계나 제조 후 단계에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필요합니다. 그런 비즈니스를 어떻게 연결해 줄 건지를 고민할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산업 생태계에도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 등이 상하청 관계를 이루게 되는데 그런 상하청 관계에서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만들어 줄 건지, 그래서 지식 생태계와 비즈니스 생태계, 산업 생태계를 같이 만들어 주는 전략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에로 기술 개발을 위한 R&D 지원이 필요하다. 중소기업들은 사실은 이 기술의 이 개발에 있어서 상당히 한계가 있는데 개별 기업들이 어떤 에로 기술을 필요로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나족 중소기업 R&D 지원단 같은 걸 아까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R&D 지원단들을 좀 만들어서 기업들이 갖고 있는 에로 기술을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그런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겠고, 또 하나는 기업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제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디자인이나 마케팅 이런 것들에 도움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외부에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바우처 제도 같은 거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바우처 제도는 이 공공이 100% 지원하는 것보다는 공공과 민간이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 공동 부담하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저기 나주 강수특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화 분야의 미니 클러스터 활성화도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또 하나는
이 비즈니스 플랫폼을 어떻게 구축할 거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나주와 한전이 같이 이런 이 플랫폼을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데 기업 지원 기관과 전남도, 대학미 연구기관, 민간기업, 중앙정부가 같이 기업 성장 지원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좀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이런 비즈니스 생태계에서 중요한 거는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 허브를 누가 담당할 거냐, 한전이 담당하거나 지자체가 담당할 수가 있는데 오히려 이제 이런 엑셀러레이터가 이런 네트워크의 허브 기능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훨씬 더 효율적인 이 방안이 만들어질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 브로커링과 관련된 그런 기능을 이 허브가 만들어준다 그러면 나주 강속특구의 활성화에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